새벽 5시 경북 청송군 명봉산 정상을 향해 오르는 산길에는 아직 어둠이 짙게 깔려 있었어요. 하지만 동쪽 하늘 끝자락에서는 이미 붉은 기운이 스며들고 있었죠. 이른 아침 공기는 차갑고 맑았지만 어딘가 모르게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좀 이상해요, 상사님. 중사 이민아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평소와 다른 미묘한 불안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31살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아직 소녀 같은 면이 남아있는 미나였지만 지금은 베테랑 특수부대원의 예리한 직감이 온몸을 감싸고 있었죠. 나도 느끼고 있어. 뭔가 평소와 다르다는 걸 말이야. 소대장 김서연 상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34살의 그녀는 이미 10년 넘게 707특임단에서 복무하며 수많은 위험한 상황을 경험해 왔습니다. 그런 그녀조차 오늘 아침의 분위기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불길함을 느끼고 있었어요. 중사님, 상사님, 저도 계속 누가 따라오는 것 같은 기분이에요. 막내인 조유진 하사가 뒤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28살의 유진이는 3명 중 가장 어렸지만 격투기 실력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았어요. 그녀의 예민한 감각이 지금 무언가를 포착하고 있었죠. 세 사람은 모두 대한민국 육군 707특임단 소속 여군 전투부대 요원들이었습니다. 특수전 병과 출신으로 극한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임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유명했죠. 오늘은 휴식을 겸한 산악훈련을 위해 명봉산에 올라왔지만 평범한 등산이 될 것 같지는 않았어요. 바람이 이상해요. 미나가 다시 한번 중얼거렸습니다. 평소라면 이 시간에는 상쾌한 산바람이 불어야 하는데 오늘은 어딘가 탁한 냄새가 섞여 있었어요. 마치 무언가 타는 듯한 냄새였죠. 저기 봐요, 상사님. 유진이가 앞쪽을 가리켰습니다. 아직 해가 완전히 떠오르지 않은 상황에서 저 멀리 산등성이 사이로 이상한 연기 같은 것이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산불은 아닌 것 같은데. 서연이 쌍안경을 꺼내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연기의 색깔이나 퍼지는 모양을 보니 자연적인 산불과는 달랐어요. 뭔가 인위적인 느낌이 강했죠. 혹시 캠핑객들이 불법으로 모닥불을 피운 건 아닐까요? 미나가 추측했지만 세 사람 모두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이 산은 국립공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일반인들의 야영이나 취사는 엄격히 금지되어 있었거든요. 점점 밝아오는 하늘 아래 세 사람은 평소보다 더욱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각자 휴대하고 있던 장비들을 점검하며 언제든 전투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자세를 가다듬었어요. 오늘은 특히 조심해야겠어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지난 몇 년간 쌓아온 경험과 직감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었어요. 평범한 훈련으로 시작된 하루가 예상치 못한 위험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죠. 그런데 이 시간에 산에 오른 사람이 우리뿐일까요? 유진이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보통 이른 아침 산행을 즐기는 등산객들이 있기 마련인데 오늘은 유독 조용했어요. 새소리조차 평소보다 적게 들렸죠. 뭔가 이상하긴 해. 동물들도 별로 안 보이고. 미나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평소라면 다람새나 새들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시간인데 오늘은 산 전체가 숨을 죽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해가 서서히 떠오르기 시작하자 산의 윤곽이 점점 선명해졌어요. 그런데 그 순간 세 사람은 동시에 같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 앞쪽 등산로에서 무언가 반짝이는 것이 보였거든요. 저게 뭐지? 서연이 다시 쌍안경을 들여다봤습니다. 금속 재질의 무언가가 햇빛을 반사하고 있었어요. 등산 장비치고는 너무 크고 일반적인 물건은 아닌 것 같았죠. 일단 조심스럽게 접근해 보죠. 미나가 제안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무의식적으로 허리춤의 장비를 만지작거리고 있었어요. 몸이 먼저 위험을 감지하고 있었던 거죠. 세 사람은 한 줄로 서서 천천히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발소리를 최대한 줄이며 주변의 모든 소리에 귀를 기울였어요. 나뭇가지가 바스락거리는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물소리, 그리고 무언가 다른 소리. 사람 목소리 같은데요. 유진이가 속삭였습니다. 저 멀리서 남자들의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평범한 등산객들의 대화 같지는 않았죠. 뭔가 거칠고 위협적인 느낌이었어요. 언어가 좀 거칠네요. 미나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산에서 들리는 목소리치고는 너무 공격적이었어요. 마치 누군가를 위협하거나 화를 내는 것 같았죠. 상사님, 저 목소리들 들어보시니까 어떠세요? 유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연은 잠시 귀를 기울인 뒤 표정을 굳혔어요. 일반 등산객들 같지 않아요. 뭔가 다른 목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점점 가까워질수록 세 사람의 긴장감은 더욱 높아져 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산행이 아니라 무언가 심각한 상황일 수도 있다는 걸 직감했어요. 이중사, 조화사 준비하세요. 서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10년 넘게 특수부대에서 쌓은 경험과 자신감이 묻어 있었어요. 어떤 상황이 닥쳐도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믿음이었죠. 알겠습니다, 상사님. 미나와 유진이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이미 전투 모드로 전환된 특수부대원의 날카로움이 번뜩이고 있었어요. 세 사람은 마지막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아침의 불길한 예감이 현실이 될지도 모른다는 걸 모두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707특임단 소속 전투요원들이었습니다. 어떤 위험이 기다리고 있든 맞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죠. 무슨 일이 일어나든 우리는 함께해요. 서연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 말에는 단순한 동료애를 넘어선 생사를 함께하는 전우애가 담겨 있었어요. 붉은 아침 해가 명봉산 정상을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빛 속에서 세 명의 여군 특수부대원들은 예상치 못한 전투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었어요. 평화롭게 시작된 산악훈련이 어떤 위험한 상황으로 바뀔지 아직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김서연 상사가 선두에서 전진하던 중 좁아진 등산로 구간에서 예상치 못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바위 위에 두 명의 남자가 앉아 있었는데 한 손에는 담배를, 다른 손에는 휴대용 화염병으로 보이는 의심스러운 용기를 들고 있었어요. 이른 아침 시간대에 이런 장소에서 만날 수 있는 일반적인 등산객들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었죠. 두 남자 중 머리가 빡빡 깎인 이태호는 36세 정도로 보였습니다. 목 부분에 진한 용문신이 선명하게 드러나 있었고 담배 연기를 여유롭게 내뱉으며 주변을 훑어보고 있었어요. 그의 눈빛에는 일반인에게서는 찾아보기 힘든 날카로움과 공격성이 배어 있었습니다. 옆에 서 있던 김동수는 31세 정도의 나이로 이태호보다는 체격이 작았지만 눈빛만큼은 못지않게 위험해 보였어요. 서연은 즉시 상황을 판단했습니다. 이들의 복장이나 분위기로 보아 단순한 등산객이 아니라는 것이 명백했어요. 특히 손에 들고 있는 화염병 같은 물건은 국립공원에서 절대 허용될 수 없는 위험한 물질이었죠. 더욱이 이 지역은 최근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어 산불 위험이 매우 높은 상태였습니다. 이민아 중사는 서연의 뒤에서 상황을 관찰하며 긴장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베테랑 직감이 이 상황이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었어요. 손은 자연스럽게 허리춤의 장비 쪽으로 향했고 호흡은 이미 전투 상황에 대비한 리듬으로 조절되고 있었습니다. 조유진 하사는 3명 중 가장 뒤에 위치하며 후방 경계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쪽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는 재빨리 전진 준비 자세를 취했어요. 그녀의 눈빛에는 이미 언제든 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의지가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들이 등산객 같진 않습니다. 미나가 낮은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그녀의 말투에는 수년간 특수부대에서 단련된 침착함이 묻어 있었어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707특임단 소속 군인으로서 국립공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방치할 수는 없었습니다. 가서 담배 좀 꺼달라고 정중히 부탁해 보겠습니다. 서연이 동료들에게 자신의 의도를 알렸습니다. 일단은 평화적인 방법으로 상황을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었죠. 하지만 이태호의 반응은 예상과 전혀 달랐습니다. 그는 서연을 바라보며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의 입가에는 조롱하는 미소가 번졌고 담배를 더욱 깊게 빨아들였습니다. 마치 도전이라도 하는 듯한 행동이었죠. 뭐, 여군 하나가 와서 뭘 할 수 있을 것 같아? 꺼달라니. 농담이냐? 이태호의 목소리에는 명백한 조롱과 무시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었어요. 김동수도 이에 동조하며 더욱 도발적인 행동을 보였습니다. 그는 담배 연기를 의도적으로 미나의 얼굴 앞쪽으로 내뱉었어요. 이는 명백한 도발 행위였습니다. 너 같은 게 감히 우리한테 훈계야? 김동수의 말투는 이태호보다도 더욱 공격적이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위협적인 기운이 가득했어요. 상황은 예상보다 훨씬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담배를 끄라는 요청이 이들에게는 큰 모독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어요. 그들의 반응을 보니 이들이 일반적인 시민들이 아니라는 것이 더욱 확실해졌습니다. 서연은 상황의 변화를 즉시 인지했습니다. 이들이 단순한 불량배가 아니라 좀 더 위험한 존재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어요. 특히 손에 들고 있는 화염병 같은 물질과 그들의 공격적인 태도를 고려할 때 평화적 해결은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미나와 유진도 상황의 심각성을 파악했습니다. 그들은 서연의 신호를 기다리며 언제든 행동에 나설 준비를 완료했어요. 세 사람 사이에는 말없는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수년간 함께 훈련하고 작전을 수행하며 쌓아온 팀워크가 발휘되는 순간이었죠. 산속의 공기는 점점 더 긴장으로 가득 차고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의 평화로운 분위기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어요. 대신 일촉즉발의 위험한 상황이 조성되고 있었습니다. 이태호는 담배를 더욱 거만하게 피우며 서연을 노려봤습니다. 그의 행동에는 명백한 도전의식이 담겨 있었어요. 마치 감히 나에게 명령하려 하느냐는 식의 태도였습니다. 김동수는 한술 더 떠서 자신이 들고 있던 화염병 같은 용기를 흔들어 보였습니다. 이는 명백한 위협 행위였어요. 그 안에 담긴 내용물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위험한 물질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주변의 나무들과 마른 낙엽들이 이들의 위협적인 행동으로 인해 더욱 위험해 보였습니다. 만약 실제로 화염이 발생한다면 순식간에 큰 산불로 번질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서연은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707특임단 소속 군인으로서 그리고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위치에서 이런 위험 요소를 방치할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으면서도 효과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어려운 과제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들의 냉소와 위협적 태도에 산속의 긴장감은 한층 더 고조되었습니다. 평화로운 아침 산행이 예상치 못한 대치 상황으로 변해가고 있었어요. 이제 3명의 특수부대원들은 이 위험한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지 결정해야 하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김서연 상사는 깊게 숨을 들이마신 뒤
미간을 살짝 찌푸렸습니다. 지난 10년간 특수부대에서 쌓아온 경험이 지금 이 순간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정확히 알려주고 있었어요. 상대방의 도발에 감정적으로 반응해서는 안 되지만 동시에 명확한 의지를 보여줘야 하는 미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녀는 어깨를 곧게 펴고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흔들리지 않는 단호함이 배어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707특임단에서 수년간 다져진 위기 상황 대처 능력이었습니다. 여기는 국립공원 구역이고 산불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담배를 즉시 꺼 주시기 바랍니다. 서연의 말에는 협박이나 위협의 기운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공무원으로서의 정당한 요구였죠. 하지만 그 차분함 속에는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가 강하게 담겨 있었어요. 이태호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그는 마치 모든 것이 우스꽝스럽다는 듯 크게 웃어댔어요. 그 웃음소리는 산 전체에 메아리치며 불길한 분위기를 더욱 조성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여군들을 완전히 얕보는 표정이 역력했어요. 담배를 입에 문 채로 이태호는 더욱 거만한 자세를 취했습니다. 다리를 벌리고 앉아서 마치 자신이 이 산의 주인이라도 되는 듯한 모습이었어요. 그는 의도적으로 담배를 더욱 깊게 빨아들인 뒤 두꺼운 연기를 서연의 방향으로 내뿜었습니다. 아줌마, 산불이 나든 말든 내가 뭔데 참견이야? 죽고 싶냐? 이태호의 말에는 명백한 협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점점 더 거칠어졌고 눈빛에는 위험한 기운이 번뜩였어요.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말다툼이 아니라 심각한 위협 상황으로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이민아 중사는 상황의 급변을 즉시 감지했습니다. 그녀의 오른손은 자연스럽게 허리춤으로 향했고 몸의 중심을 낮추며 언제든 행동에 나설 수 있는 자세를 취했어요. 수년간의 특수훈련이 몸에 밴 조건 반사적 움직임이었습니다. 조유진 하사는 뒤쪽에서 상황을 관찰하며 재빨리 주변 지형을 파악했습니다. 만약 상황이 더 악화된다면 어떤 방향으로 움직여야 할지, 어떤 장비를 사용해야 할지를 머릿속으로 빠르게 계산하고 있었어요. 그녀의 손은 이미 등산용 도끼가 있는 배낭 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김동수는 이태호의 말에 힘을 얻은 듯 더욱 공격적인 행동을 보였습니다. 그는 일어서서 담배를 손에 들고 이민아의 얼굴 바로 앞까지 다가왔어요. 그의 움직임에는 명백한 도발 의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상황은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흡연 문제였던 것이 이제는 명백한 대치 상황으로 변해가고 있었어요. 두 남자의 태도를 보면 이들이 일반적인 시민들이 아니라는 것이 더욱 확실해졌습니다. 조유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배낭에서 등산용 도끼를 꺼내어 이태호의 방향으로 겨누었어요. 그 움직임은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특수부대에서 훈련받은 무기 다루기 실력이 그대로 드러나는 순간이었죠. 조금만 더 가까이 오시면 바로 제압하겠습니다. 유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절대적인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농담이 아니라는 것이 명확히 드러나고 있었어요. 이태호는 유진의 행동을 보고 잠시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더욱 격렬한 반응을 보였어요. 그는 성난 기색으로 일어서서 손에 들고 있던 담배를 바닥으로 내던졌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담배꽁초가 마른 낙엽 위에 떨어지자 순식간에 작은 화염이 일어났어요. 건조한 날씨로 인해 산 전체가 화재에 취약한 상태였던 터라 작은 불씨도 금세 번져나갔습니다. 봐라! 내가 감히 방해해서 내가 이 산을 태워버릴 수도 있다는 거야! 이태호의 외침에는 완전한 광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마치 산불을 일으키는 것조차
개의치 않는다는 듯한 태도를 보였어요. 이는 더 이상 일반적인 범죄자 수준이 아니라 극도로 위험한 인물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행동이었습니다. 불길이 번지기 시작하자 주변 상황은 일순간에 급변했습니다. 마른 낙엽들이 타들어가며 작은 폭음과 함께 연기가 피어올랐어요. 이제는 단순한 대치 상황이 아니라 실제로 산불이 발생할 수 있는 극도로 위험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민아 중사는 이 상황을 그냥 둘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오른쪽으로 이동하여 김동수가 들고 있던 화염병 같은 용기를 빼앗으려 했어요. 만약 그 용기 안에 인화성 물질이 들어있다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질 수 있었습니다. 멈춰요! 미나의 외침과 함께 일련의 빠른 움직임이 이어졌습니다. 그녀는 특수부대에서 훈련받은 근접 전투 기술을 사용하여 김동수에게 접근했어요. 유진은 미나의 움직임을 보고 즉시 도끼를 휘둘러 화염병 용기를 정확히 찍어냈습니다. 그 순간 용기가 깨지며 작은 폭발이 일어났고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어요. 다행히 예상했던 것보다는 덜 위험한 물질이었지만 여전히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폭발과 함께 번지는 연기로 인해 주변 시야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하지만 3명의 특수부대원들은 이런 상황에 이미 충분히 훈련되어 있었어요. 그들은 연기 속에서도 정확한 위치 파악과 상황 판단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전투의 서막이 본격적으로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평화로운 아침 산행으로 시작되었던 하루가 예상치 못한 위험한 전투 상황으로 급변한 것이었어요. 주변에 있던 몇몇 등산객들은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경악하며 급히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산 전체에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707특임단 소속 3명의 여군, 특수부대원들과 정체불명의 위험한 두 남자 사이의 본격적인 대결이 시작된 것이었어요. 상황은 더 이상 평화적으로 해결될 수 없는 지점까지 와 있었습니다. 두 남자가 완전히 제압된 후 산속에는 기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김서현 상사는 상황을 재점검하며 주변을 살폈어요.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이태호와 김동수의 장비나 복장을 자세히 보니 단순한 분량 배치고는 너무 체계적이었어요. 이민아 중사가 김동수의 몸을 수색하던 중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재킷 안쪽 주머니에서 고급 무전기와 함께 정교하게 제작된 산악 지도가 나온 것이었어요. 지도에는 명봉산 일대의 상세한 지형이 표시되어 있었고 특정 지점들이 빨간 펜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조유진 하사는 이태호를 제압하면서 그의 배낭을 확인했습니다. 배낭 안에는 일반적인 등산 장비와는 전혀 다른 물건들이 들어 있었어요. 소형 폭약처럼 보이는 물질들과 타이머가 달린 장치, 그리고 여러 개의 화학 용기들이 정교하게 포장되어 있었습니다. 서연은 이런 발견들을 종합하며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이들이 단순히 산에서 난동을 부리려던 것이 아니라 훨씬 더 큰 계획의 일부였을 가능성이 높았어요. 특히 지도에 표시된 지점들을 보니 명봉산의 주요 수원지와 등산로 입구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무전기에서 갑자기 잡음과 함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팀 독수리 응답하라. 예정 시간이 지났다. 상황 보고하라. 목소리는 명백히 다른 사람의 것이었고 이는 이들이 더 큰 조직의 일원이라는 것을 의미했어요. 이민아는 재빨리 무전기의 주파수를 확인했습니다. 일반적인 민간 주파수가 아닌 특수한 암호화된 채널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이는 상당한 수준의 기술적 지식과 장비를 보유한 조직임을 시사했습니다. 김동수가 의식을 되찾으며 중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말은 중구난방이었지만 몇 가지 중요한 단서를 제공했어요.
시간이 늦었다. 대장이 기다린다. 그의 말에서 이들 위에 더 높은 지휘 체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유진이 이태호의 휴대폰을 확인하던 중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최근 통화 기록에 여러 명의 연락처가 있었고 그중 일부는 작전이나 목표와 같은 암호명으로 저장되어 있었어요. 메시지 내용을 보니 오늘 새벽부터 여러 팀이 상 곳곳에 배치되었다는 정황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서연은 이런 정보들을 종합하며 전략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개별 사건이 아니라 조직적인 테러나 대규모 범죄의 일부일 가능성이 높았어요. 명봉산 전체가 위험에 처해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지도를 더 자세히 분석해 보니 표시된 지점들이 모두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들이었습니다. 주요 등산로의 교차점, 대피소, 그리고 산 아래, 마을로 이어지는 계곡 입구들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만약 이 모든 지점에서 동시에 공격이 이루어진다면 상당한 피해가 예상되었습니다. 이태호가 깨어나면서 상황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그는 자신들이 체포된 것을 깨닫고는 비웃는 표정을 지었어요. 너희가 아무리 잘해봤자 이미 늦었다. 우리는 단지 미끼일 뿐이야. 그의 말에는 여전히 여유가 있었습니다. 미나는 이태호의 말에서 불길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미끼라는 표현은 이들의 진짜 목적이 따로 있으며 지금까지의 상황이 주의를 분산시키기 위한 것일 가능성을 시사했어요. 무전기에서 다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팀 독수리, 응답 없음. 플랜 B로 전환한다. 모든 팀은 각자 목표 지점으로 이동하라. 이는 이들의 체포가 더 큰 작전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서연은 즉시 상부에 보고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현장에서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해야 했어요. 특히 다른 팀들의 위치나 목표를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유진이 이태호의 배낭을 더 자세히 조사하던 중 숨겨진 구획을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상세한 시간표와 함께 각 팀별 임무가 적힌 문서가 들어 있었어요. 문서에 따르면 총 5개 팀이 명봉산 일대에 배치되어 있으며 각각 다른 시간대에 서로 다른 목표를 공격할 예정이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이들의 최종 목표였습니다. 명봉산 아래쪽에 위치한 정수장을 파괴하여 인근 도시의 식수 공급을 차단하는 것이었어요. 이는 단순한 테러를 넘어서 대규모 사회 기반 시설 공격이었습니다. 미나는 문서의 시간표를 확인하며 긴장했습니다. 이태호와 김동수는 오전 7시에 작전을 개시할 예정이었고 다른 팀들은 8시부터 2시간 간격으로 순차적으로 움직일 계획이었어요. 지금이 오전 7시 30분이니 아직 다른 팀들을 저지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김동수가 갑자기 웃기 시작했습니다. 너희가 우리를 잡았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 것 같아? 이미 다른 팀들은 움직이기 시작했어. 특히 팀 3은 그가 말을 멈췄지만 이미 중요한 정보를 흘렸습니다. 서연은 김동수의 말에서 팀 3이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감지했습니다. 문서를 다시 확인해 보니 팀 3은 다른 팀들과 달리 정수장에 직접 침투하는 임무를 맡고 있었어요. 이들이 성공한다면 다른 팀들의 성패와 관계없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태호의 휴대폰에서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팀 3 목표 지점 도달 완료. 침투 준비 중. 시간은 오전 7시 45분이었어요. 예상보다 빠른 진행 속도였습니다. 상황은 점점 더 급박해지고 있었습니다. 3명의 특수부대원들은 이제 단순히 2명의 범죄자를 제압한 것이 아니라 훨씬 더 큰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명봉산 전체와 인근 도시의 안전이 그들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무전기에서 마지막으로 들린 목소리가 상황의 심각성을 더욱 부각시켰습니다.
모든 팀 주의하라 팀 독수리가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작전은 계속한다 반복한다. 작전은 계속한다. 두 남자가 완전히 제압된 후 산속에는 기묘한 정적이 흘렸습니다. 김서연 상사는 상황을 재점검하며 주변을 살폈어요.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이태호와 김동수의 장비나 복장을 자세히 보니 단순한 분량 배치고는 너무 체계적이었어요. 이민아 중사가 김동수의 몸을 수색하던 중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재킷 안쪽 주머니에서 고급 무전기와 함께 정교하게 제작된 산악 지도가 나온 것이었어요. 지도에는 명봉산 일대의 상세한 지형이 표시되어 있었고 특정 지점들이 빨간 펜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조유진 하사는 이태호를 제압하면서 그의 배낭을 확인했습니다. 배낭 안에는 일반적인 등산 장비와는 전혀 다른 물건들이 들어 있었어요. 소형 폭약처럼 보이는 물질들과 타이머가 달린 장치, 그리고 여러 개의 화학 용기들이 정교하게 포장되어 있었습니다. 서연은 이런 발견들을 종합하며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이들이 단순히 산에서 난동을 부리려던 것이 아니라 훨씬 더 큰 계획의 일부였을 가능성이 높았어요. 특히 지도에 표시된 지점들을 보니 명봉산의 주요 수원지와 등산로 입구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무전기에서 갑자기 잡음과 함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목소리는 명백히 다른 사람의 것이었고 이는 이들이 더 큰 조직의 일원이라는 것을 의미했어요. 이민아는 재빨리 무전기의 주파수를 확인했습니다. 일반적인 민간 주파수가 아닌 특수한 암호화된 채널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김동수가 의식을 되찾으며 중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말은 중구난방이었지만 몇 가지 중요한 단서를 제공했어요. 그의 말에서 이들 위에 더 높은 지휘 체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유진이 이태호의 휴대폰을 확인하던 중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최근 통화 기록에 여러 명의 연락처가 있었고 그중 일부는 암호명으로 저장되어 있었어요. 메시지 내용을 보니 오늘 새벽부터 여러 팀이 산 곳곳에 배치되었다는 정황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지도를 더 자세히 분석해 보니 표시된 지점들이 모두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들이었습니다. 주요 등산로의 교차점, 대피소, 그리고 산 아래 마을로 이어지는 계곡 입구들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만약 이 모든 지점에서 동시에 공격이 이루어진다면 상당한 피해가 예상되었습니다. 이태호가 깨어나면서 상황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그는 자신들이 체포된 것을 깨닫고는 비웃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의 말에는 여전히 여유가 있었고 이는 불길한 예감을 자아냈습니다. 무전기에서 다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는 이들의 체포가 더 큰 작전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서연은 즉시 상부에 보고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현장에서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해야 했어요. 유진이 이태호의 배낭을 더 자세히 조사하던 중 숨겨진 구획을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상세한 시간표와 함께 각 팀별 임무가 적힌 문서가 들어 있었어요. 문서에 따르면 총 5개 팀이 명봉산 일대에 배치되어 있으며 각각 다른 시간대에 서로 다른 목표를 공격할 예정이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이들의 최종 목표였습니다. 명봉산 아래쪽에 위치한 정수장을 파괴하여 인근 도시의 식수 공급을 차단하는 것이었어요. 이는 단순한 테러를 넘어서 대규모 사회 기반 시설 공격이었습니다. 미나는 문서의 시간표를 확인하며 긴장했습니다. 이태호와 김동수는 오전 7시에 작전을 개시할 예정이었고 다른 팀들은 8시부터 2시간 간격으로 순차적으로 움직일 계획이었어요. 지금이 오전 7시 30분이니 아직 다
다른 팀들을 저지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김동수가 갑자기 웃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말을 멈췄지만 이미 중요한 정보를 흘렸습니다. 서연은 김동수의 말에서 특정 팀이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감지했습니다. 문서를 다시 확인해 보니 한 팀은 다른 팀들과 달리 정수장에 직접 침투하는 임무를 맡고 있었어요. 이태호의 휴대폰에서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시간은 오전 7시 45분이었어요. 예상보다 빠른 진행 속도였습니다. 상황은 점점 더 급박해지고 있었습니다. 3명의 특수부대원들은 이제 단순히 2명의 범죄자를 제압한 것이 아니라 훨씬 더 큰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명봉산 전체와 인근 도시의 안전이 그들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무전기에서 마지막으로 들린 목소리가 상황의 심각성을 더욱 부각시켰습니다. 작전은 계속된다는 말이 산 전체에 울려 퍼졌고 3사람은 이제 더 큰 전투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김서현 상사는 무전기를 통해 707특임단 본부에 긴급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상황의 심각성을 파악한 지휘부는 즉시 헬기 기동대와 산악경찰 특공대의 출동을 지시했어요. 하지만 다른 테러팀들이 이미 각자의 목표 지점으로 이동을 시작한 상황에서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습니다. 서연은 현장에서 직접 대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문서에 표시된 정수장 침투팀의 위치는 명봉산 서쪽 계곡을 따라 내려가는 험준한 지역이었어요. 정수장까지는 약 3km 거리였고 지형상 가파른 절벽과 울창한 숲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3명의 특수부대원들은 신속하게 작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민아와 조유진은 직접 정수장 방향으로 하강하여 테러팀을 차단하고 서연은 이태호와 김동수를 안전한 곳으로 이송한 후 지원군과 합류하기로 했어요. 시간상 분산 작전이 가장 효율적이었습니다. 미나와 유진은 즉시 하강을 시작했습니다. 707특임단에서 수년간 훈련한 산악 기동술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어요. 그들은 로프 없이도 가파른 바위를 타고 내려가며 놀라운 속도로 이동했습니다. 각자 휴대한 전술 장비들이 몸에 착 달라붙어 움직임을 방해하지 않았어요. 30분 후 2사람은 계곡 중간 지점에서 의심스러운 움직임을 포착했습니다. 검은 전술복을 입은 3명의 남자들이 정교한 폭발물을 들고 정수장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움직임은 훈련받은 군인 수준으로 체계적이었습니다. 유진은 쌍안경으로 적들의 장비를 확인했습니다. 그들이 휴대한 폭발물의 양으로 보아 정수장 전체를 파괴할 수 있는 위력이었어요. 더욱 심각한 것은 그들 중 한 명이 어깨에 메고 있는 휴대용 로켓 발사기였습니다. 미나는 즉시 포위 작전을 결정했습니다. 적들이 아직 2사람의 존재를 눈치채지 못한 상황이었어요. 미나는 왼쪽 숲길로, 유진은 오른쪽 바위 구간으로 이동하여 적들을 협공하기로 했습니다. 15분간의 조용한 접근 후 2사람은 동시에 공격을 개시했습니다. 미나는 나무 뒤에서 돌을 던져 적들의 주의를 분산시켰고 그 순간 유진이 가장 위험한 로켓 발사기를 든 적에게 기습 공격을 가했어요. 유진의 등산용 도끼가 정확히 로켓 발사기의 조준 장치를 파괴했습니다. 금속이 부서지는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로켓 발사기는 무용지물이 되었어요. 적은 갑작스러운 공격에 당황하며 뒤로 넘어졌습니다. 나머지 2명의 테러리스트들이 반격을 시도했지만 이미 미나가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특수부대에서 익힌 근접 전투술을 구사하여 폭발물을 든 적의 손목을 정확히 가격했어요. 폭발물은 안전한 거리로 굴러떨어졌습니다. 3번째 테러리스트가 권총을 꺼내려는 순간
유진이 번개같이 달려들어 그의 팔을 제압했습니다. 두 사람의 완벽한 팀워크로 단 5분 만에 3명의 테러리스트들이 모두 무력화되었어요. 한편 서연은 포박한 이태호와 김동수를 안전지대로 이송한 후 지원군과 합류했습니다. 헬기에서 내린 추가 특수부대원들과 함께 산 전체에 배치된 나머지 테러팀들을 소탕하는 작전을 지휘했어요. 첫 번째 목표는 산 중턱의 대피소 근처에 배치된 팀이었습니다. 서연이 이끄는 팀은 헬기를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하여 적들이 미처 준비하기도 전에 포위망을 완성했어요. 놀란 테러리스트들은 저항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체포되었습니다. 두 번째 팀은 등산로 입구에서 일반 등산객들을 인질로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지휘하에 산악 경찰들이 정밀한 저격으로 테러리스트들의 무기를 무력화시켰어요. 인질들은 모두 안전하게 구조되었습니다. 가장 까다로운 것은 산 정상 부근에 숨어 있던 마지막 팀이었습니다. 그들은 고지대의 이점을 활용해 저항했지만 707특임단의 산악 전투 전문성 앞에서는 무력했어요. 서연이 직접 선두에 서서 가파른 암벽을 타고 올라가 적들의 배후를 기습했습니다. 오후 2시 모든 테러팀들이 완전히 제압되었습니다. 총 15명의 테러리스트들이 체포되었고 대량의 폭발물과 화학무기들이 안전하게 회수되었어요. 만약 이들의 계획이 성공했다면 수만 명의 시민들이 위험에 처했을 상황이었습니다. 정수장 보안 책임자는 미나와 유진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테러리스트들이 설치하려던 폭발물의 위력을 분석한 결과 정수장 전체가 파괴되어 인근 3개 도시의 식수 공급이 최소 6개월간 중단될 뻔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지역 언론들은 707특임단 여군 부대의 활약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특히 3명의 특수부대원이 보여준 완벽한 팀워크와 신속한 대응이 국가적 재난을 막아냈다고 극찬했어요. 저녁 무렵 작전이 완전히 종료된 후 3사람은 명봉산 정상에서 석양을 바라보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평범한 훈련으로 시작된 하루가 국가 안보를 지키는 중대한 작전으로 변했지만 그들은 묵묵히 자신들의 임무를 완수해냈어요. 명봉산의 평화는 다시 한번 그들의 손으로 지켜졌습니다. 작전 종료 일주일 후 707특임단 본부에서는 이번 사건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과 평가가 이루어졌습니다. 압수된 자료들을 통해 이 테러 조직이 단순한 국내 세력이 아니라 해외에서 지원받는 대규모 조직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만약 3명의 여군 특수부대원들이 조기에 발견하지 못했다면 국가적 재앙으로 이어질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김서현 상사는 부대 회의실에서 후배 대원들에게 이번 작전의 교훈을 전달했습니다. 그녀는 칠판에 작전 과정을 단계별로 그려가며 설명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초기 상황 판단의 정확성이었습니다. 만약 처음 두 남자를 단순한 불량배로 치부하고 넘어갔다면 더 큰 위험을 놓쳤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민아 중사는 신입 대원들과 함께 실제 명봉산 현장을 재방문했습니다. 그녀는 테러리스트들이 사용했던 경로와 은신 장소들을 직접 보여주며 지형의 중요성을 설명했어요. 산악 지형에서는 높이 차이와 시야 확보가 작전의 성패를 좌우한다는 것을 몸소 체험하게 했습니다. 조유진 하사는 무기술 훈련장에서 이번 작전에서 사용했던 기술들을 시연했습니다. 특히 근접전에서 상대방의 무기를 무력화하는 기법들을 반복 연습시켰어요. 그녀는 후배들에게 무기보다 중요한 것은 정확한 판단력과 순간적인 결단력이라고 가르쳤습니다. 한 달 후, 3사람은 청와대에서 열린 공로 표창식에 참석했습니다.
대통령은 직접 그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국민의 안전을 지킨 공로를 치하했어요. 특히 여성 특수부대원들의 활약이 성별에 관계없이 실력과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라고 평가했습니다. 표창식이 끝난 후 세 사람은 조용한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그날의 일을 회상했습니다. 서연은 10년간의 군 복무 경험상 가장 보람 있었던 작전이었다고 말했어요. 단순히 적을 제압한 것이 아니라 수많은 무고한 시민들의 생명을 구한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미나는 이번 경험을 통해 평상시 훈련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는 몸에 밴 반사적 행동이 생사를 가르기 때문이었어요. 그녀는 앞으로도 더욱 철저한 훈련으로 언제든 국민을 보호할 준비를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유진은 가장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작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낸 것에 대해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동시에 더 큰 책임감도 느꼈어요. 앞으로 더 많은 후배들이 들어올 텐데 그들에게 좋은 선배가 되고 싶다는 목표가 생겼습니다. 부대로 돌아온 후 세 사람의 일상은 다시 평범한 훈련과 임무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을 바라보는 동료들의 시선이 달라졌어요. 존경과 신뢰가 더해진 눈빛이었습니다. 특히 여군 후배들에게는 롤모델이 되었습니다. 몇 달 후 명봉산에는 작은 기념비가 세워졌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지킨 707특임단의 활약을 기리는 비석이었어요. 비석에는 용기 있는 자들이 지킨 평화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종종 휴가 때마다 명봉산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때는 전투복이 아닌 평상복을 입고 일반 등산객처럼 산을 오르곤 했어요. 평화로운 등산객들의 모습을 보며 자신들이 지켜낸 일상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어느 날 산에서 한 어린 소녀가 서연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장래 희망이 군인이라며 어떻게 하면 강해질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했어요. 서연은 무릎을 굽혀 소녀의 눈높이에 맞춰 대답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인을 보호하려는 마음이라고 말이죠. 1년 후 이 사건은 국방부 교육 자료로 제작되어 전국의 군부대에서 교육용으로 활용되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의 신속한 판단과 팀워크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된 것이었어요. 세 사람은 여전히 707특임단에서 복무하며 국가의 안전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부대 역사에 영원히 기록되었고 후배들에게는 자랑스러운 선배로 기억되고 있어요. 명봉산의 그 아침 이후 세 사람의 유대감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생사를 함께한 전후에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이었어요. 그들은 앞으로도 이 나라와 국민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묵묵히 자신들의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오늘도 어딘가에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무명의 영웅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누군가의 숭고한 희생 위에 지켜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다음에도 감동적이고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